오자마자 간다고 그래. 8시? 화이팅. 8시에 가요? 자, 노트 펴주세요. 명재 노트 펴주세요. 필기 먼저 할 거야. 가볼게요. 명재 증명 내용 할 거고요. 명재 증명. 명재 증명 여기부터 어려워요. 명재 증명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1번이 간접 방식, 직접 방식. 그다음 두 번째가 간접 방식이 있어요. 간접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방식 자체는. 자, 예시를 많이 들어주면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자, 첫 번째 1번 우리가 용어 정리돼야 돼요. 정의. 그냥 용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라 써 있어. 정삼각형. 이거는 세변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지. 그냥 일단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쓸게요.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용어 뜻이란 거야. 같은 삼각형. 이게 정삼각형. 두 번째 정리라는 건 무엇이냐? 정리라는 건 우리가 앞선 과정에서 중등 수학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진짜 정리한 내용이야.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같은 거 의미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정리. 이걸 왜 쓰고 있을까? 얘네를 이용해서 증명에 이용한다고. 증명에 이용하려고요. 증명에 이용할 건데 여기부터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건 그냥 기저에 깔고 시작할 거란 거야. 용어 뜻이요. 힘이 빠진다. 용어 뜻.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갈 건데 우리가 세 번째라고 써놓고 직접 증명 예시 들어줄 거예요. 직접 증명.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다라고 써볼게요. 이게 1번, 예시 1번. 자, 직접 증명이란 게 무엇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정이랑요, 결론을 P랑 Q로 써주면요, 가정에 대한 식을 직접 작성하고요. 그 다음 결론에 대한 식을 작성해서 직접 우리가 맞는지 찾아주는 거를 우리가 직접 증명이라 해요. 그 다음 간접 증명 다 적은 다음에 차이 봐줄 거예요. 자, n이 짝수면이라는 식부터 우리가 만드는 거야. 짝수란 건 몇의 배수야? 2의 배수죠. 그래서 2의 배수다라고 이렇게 쓰는 게 1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때 n의 제곱 갈 거야. n의 제곱은요, 우리가 2의 배수니까 n의 2k 요걸 제곱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4k 제곱 되겠죠. 그럼 다음 식이 짝수인지 구분할 때 2로 땡겨서 2k 제곱 이렇게 적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짝수 맞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 대입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과정을 직접 증명이라고 하는 건데 요때 쓸 때 요 과정이 제일 필요해요. K는 자연수다라고 하고 있는 요 요소를 적을 줄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 풀 때 크게 안 틀려요. 저 부분이 맞춰져야 돼. 근데 예시 두 번째 들게요. 예시 두 번째. 우리가 n제곱이 홀수이면 n이 홀수다. 이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럼 n제곱이 홀수다라는 거는 방금 적었던 식을 통해서 우리가 홀수라는 거는 2k 빼기 1 요 식으로 적을 건데 n제곱 값이 요거 틀린 거야. 이거 작게 적어줘요. n제곱이 홀수다라고 적을 때 k 값이 우리가 자연수다 이렇게 쓰는 거야. k가 자연수. 근데 여기에서 자 봐봐. 여기서 보통 뺄셈 1 할 때 본인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의 배수에다 1씩 빼주겠다는 거야. 식 자체가. 근데 k가 자연수니까 1부터 체크되니까 우리가 덧셈 1로 걸면요, 최초의 숫자가 3부터 되는 거야. 그럼 자연수랑 매칭이 안 되는 거야. 한 칸 비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빼기 1을 통해서 1이 채워질 수 있게끔 잡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난 표기를 계속 빼기 1로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봐요. 자, 이때 요건데 우리가 이쪽으로 직접 증명 가려고 하는데 n의 값은 그럼
뿔마 루트 2k 빼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홀수인지 판정을 어떻게 할 건데 이거가 판정을 하려고 하는데 판정에 부적합하다는 거야.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직접 증명이 안 된다는 거야, 결론이. 직접 증명이 되지 않는다. 직접 증명이 어렵다. 어렵다. 따라서 직접 증명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하냐? 직접 증명이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가 간접 증명법을 선택할 건데 간접 증명 중에서 하나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 첫 번째가 대우 방법이에요. 대우. 옆에다 써줄 거예요. 대우법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었죠. 기억나요?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야. 그래서 대우할 거야. n이 홀수다. 대우할 거야. n이 뭐예요? n이 짝수다 라고 되는 거야. 짝수이다. 짝수이면 n제곱이 뭐야? 짝수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가 제대로 아까 옆에 증명해놨잖아. 이 대우 방식을 통해서 증명된 게 참이기 때문에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가 참이다라고 단계를 거쳐서 대우라는 방식을 거쳐서 우리가 증명했기 때문에 간접 증명이라고 하는 거야. 직접 증명은 직접 식을 적어서 그대로 P면 Q이다 갖다 대입인데 방법을 통해서 구상을 하고 그 다음 한 단계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간접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간접 증명이다. 그래서 세 번째, 저기 세 번째 직접 증명했죠. 네 번째, 그래서 간접 증명법 1. 일이 우리가 대우 증명이에요. 대우법. 그래서 예시를 한 가지 더 해주면요. 우리가 n이 잠깐만요. a 더하기 a가 홀수고 잠깐만 대우 하나 하면 좋은 거 생각 좀 해볼게요. 예시 좀. 식이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이거 살짝만 확인 좀 해볼게요. 대우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a제곱 b제곱이 홀수이면 ab가 짝수이다. ab는 짝수이다. a제곱 b제곱이 홀수이면 자 예시 이거 증명할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식을 홀수로 놓는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봐봐. 본인이 하려고 해봐야 돼. 이게 홀수이다. 이렇게 놨어. 얘가 k가 자연수야. 이거 시작점이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이미 숫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2k 빼기 1로 표기한 것 자체가 옆에 식으로 건너갈 때 우리가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부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우법을 이용해서 대우법을 걸어준다. 그래서 대우가 참인지 따져줄 거야. A, B는 짝수이다야. 그럼 이걸 부정하면 A, B는 짝수이면 아니죠. 홀수이면 미안해요. 홀수이면 요게 부정이야.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짝수이다 라고 이렇게 대우가 써져요. 맞아? 그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씩 쓸 건데 정말 중요한 요소는 여기에 한 가지 있는데 AB의 곱값이 홀수이면이니까 우리가 얘랑 얘가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온대. 그럼 짝수가 단 한 번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짝수로 바뀌죠. 그럼 A, B가 모두 홀수여야 돼. 기억나? 효명 저번에 나왔잖아. 홀수. 경우에서 할 때 홀수랑 홀수 곱해야지만 홀수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요걸 표기를 할 때 A 값을 2K 빼기 1이라고 홀수 표기할 거고 K 값은 K는 홀수. 둘 다 홀수여야 돼요. 홀수래. 자연수.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렇게요. 표기법이야. 홀수를 표기한 방식이야. 그 다음 두 번째 B란 거는 우리가 다른 문자로 2L 빼기 1 이렇게 할 거예요. L은 자연수예요. 이렇게 놓으실 거예요. 오케이? 그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옆으로 전개한다. 자 그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짝수이다 라고 써 있어요. 각각을 제곱 합을 할 거야.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우리가 식을
찾아주면 옆에 거를 각각 제곱하니까 2k 빼기 1의 값의 제곱되고요. 더하기 2l 빼기 1의 값의 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런 값을 제곱해 주시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여기 4l의 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l 쓰고 뒤에 플러스 2 걸어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정하는 건 2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거니까 2로 나눗셈을 건다고 공통수학 1 내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쉽고요. 그때 2k 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k 걸리고 옆에 2l 제곱 걸리고 옆에 마이너스 2l 걸리고 옆에 플러스 1 걸리니까 다음 수가 자연수지만 따져주면 돼. k 값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 몇이야? k는 자연수 몇? 1이 제일 작죠? 그래서 1값을 대입하면 1 들어가면 여기가 0이고요. 1 들어가면 0이니까 여기 더하기 1만 걸리니까 자연수 값이 맞아요. 혹시 음수 값이 나오실까봐 의문이실까봐 했어요. 그냥 나머지 k값은요. 자연수의 제곱이잖아. 제곱 쓰고 2가 곱해져 있죠. 자연수에 2가 곱해져 있고 빼져 있잖아. 그럼 이거는 무조건 양수값이야. 요 덩어리가. 양수 1 달려있는 거야. 그럼 자연수 1 달려있으니까 이만큼은 자연수란 거야. 자연수에다가 우리가 몇을 곱해놨어? 2를 곱하셨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짝수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짝수다. 얘는 짝수가 맞다. 그럼 뭐예요? A, B 곱값이 홀수면은 우리가 짝수이다란 게 참이다라고 대우법을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 명제는 참이 된다라고 대우법 예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빈칸 채울 때 빈칸만 채우면은 도움이 별로 안 돼서 그냥 하나씩 하는 거예요. 빈칸 채우기가 더 쉬워. 여기까지는 할만할 것 같고요. 자, 초점을 잃지 마시고요. 네, 화이팅이요. 자, 여기까지 지금 먼저 정리 좀 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 기루법 할 거야. 기루법. 좀 어려워. 여기 재미없어요, 그러고. 근데 이거 기말고사 할 때 처음 보면은 많이 불편하거든. 한번 봐놔야 돼. 그때 두 번째 보는 상태여야지 할만해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여기 내용 갖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 못하겠으면 5점 깎이면 되지. 괜찮아요. 아, 근데 봐놔야지. 그때 트라이를 할 거면. 100점이 목표면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5번째 거 간접증명법 2번째. 여기가 진짜 어려워. 얘가 귀류법이에요. 귀류란 게 말 뜻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모순시키는 거예요. 모순법이란 거야. 그래서 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 그냥 뭐 여기까지는 잘 못할 수 있다 충분히 생각돼요. 예시 몇 번까지 썼지? 예시 4번 할게요 그냥. 자,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임을 보여라. 문제가 이렇게 나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 1단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모순시키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루트 2란 게 유리수라고 결론 부정할 거야. 이게 1단계야. 옆에다 써줄 거예요. 결론 부정. 그러면 우리 가정을 부정한 게 아니야. 결론만 부정하라는 거야. 그게 모순법이에요.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유리수이다. 루트 2는 유리수래. 그럼 유리수에 대한 식을 작성하는 거야. 식 작성. 결론 부정하고 식 작성할 거야. 그럼 루트 2란 숫자는 우리가 유리수야. 유리수는 뜻이 뭐게? 유리야. 유리야. 유리수 뜻 뭐게요? 식 적으면. 지우야 어떻게 적어야 되게요? 정윤아 어떻게 적어야 돼? 우연아 어떻게 적어야 되니? 민수 알아요? 분수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 형태 맞아요. 오케이? 자, 봐요. 앞에 요 값이 b분의 a다 라고 이렇게 분수 형태 잡아주는데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b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분수 형태가 유리수의 뜻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더 적어줘야 돼. 우리가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유리수 적혀있을 때 얘네 a와 b는 서로 소인 자연수까지 적혀있어요. 소인 자연수다 라고까지 적혀있어. 이게 유리수 뜻의 정의야. 아예. 여기 내용을 안 적으면 문제 못 풀어. K가 자연수라고 쓴 것처럼. 저걸 적어줘야지 식이 완성된 거야. B분의 A 써있으면 유리수가 아니야.
저 뒤에 조건이 더 달려야 돼. 그 머리 깨지는 거 예시 하나 있는데 그건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 자, 계속 봐줘. 그때 우리가 요 식을 어떻게 처리하냐? 양변에 b를 곱해줄게요. 루트 2b. 이 값은요, 값이 a야. 양변 제곱할 거야. 2b의 제곱, 요 값은요, 값이 얘가 a 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제곱한 거예요, 양변 제곱. 그때 여기부터 논리성이 필요하다. 여기 다음 식에서 논리성 할 거예요. 잘 봐봐. 여기 a 제곱이야. 제곱. 자, 갈게요. a 제곱은 2를 갖고 있지. 일단 하나 적을게. a 제곱은 2를 곱해진 숫자니까 자연수랑 2를 곱한 거죠. a 제곱은 2의 배수인 거야. 2의 배수. 그럼요. a 제곱이 2의 배수래. 제곱했는데 걔만 2의 배수일 수가 있어 없어? 자연수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a 자체도 우리가 2의 배수라고 깔려 있는 거야. a도 또한 2의 배수라고. 왜? 13이라는 거 제곱했을 때 2가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요. 2를 갖고 있었어야지 2의 배수인 거야. 제곱수가 2의 배수야. 그러면 원래 것도 2의 배수여야 돼. 반드시. 그러면 다음 식에서 한 가지 판정이 필요한데 그럼 a제곱이 2의 배수를 했잖아. a가 2의 배수야. 그럼 a 제곱했을 때 이건 4의 배수 형태인 거죠. 2를 두 번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식에는 2가 한 번밖에 없죠. 그럼 반드시 b가 뭘 포함해야 돼? b의 제곱이 뭘 포함해야 돼? 자연수예요, b의 제곱. 얘가 2를 한 개 더 갖고 있어야 돼요. 얘가 2를 한 개 더 갖고 있어야 돼. 얘도 2의 배수란 거야. 그래야지 옆에 a 제곱이 2의 배수고 a 값이 2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우리 b의 제곱 저 값이 2 곱하기 꼴이어야지 우변이. 자, 봐요. 한번 다시 갈게요. a 제곱 값이 2가 곱해져 있지. 2의 배수란 뜻이야. 제곱수가 2의 배수야. 그럼 원래 수는 2의 배수여야지만 제곱수가 2의 배수가 된다고. 그래서 식을 다시 살펴보니까 우리가 2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2가 한 가지를 더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지 둘 다 2의 배수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b가 2의 배수다 라고 적었을 때 b의 제곱만 2의 배수가 되냐? 안 된다. b도 2의 배수다. 여기까지 적어야 된다고. b도 2의 배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여기 결론물이 뭐냐? 그럼 a는 2의 배수. b는요. b도 2의 배수지. 내가 집합할 때 서로소 해줬어. 서로소 말 뜻이 뭐야? 자연수 단위에서?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예요. 최대 공약수가 1. 둘이 2의 배수잖아. 최대 공약수 몇이야? 지금 깔려있는 게 2죠? 오케이? 최대 공약수야. 공약수 아니야. 최대 공약수가 1뿐인 수를 서로소라고 하는 거야. 말뜻이야. 이 말뜻을 모르면 이건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깨지냐? A, B는 서로소라는 가정이 깨지는 거야. A, B는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되는 거야. 얘네가 서로소가 아니다. 그래서 A, B가 서로소가 아니야. 그러면 어디가 깨진 거야? 여기까지 올라가서 요 식이 깨진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올라가서 유리수라는 식이 망가졌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유리수이다라는 말이 모순된다 라고 하는 거야. 얘 말이 모순이다. 따라서 우리가 얘는 무리수이다 가 참이 된다 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충전기 좀 갖고 올게요. 저기 노트북이 꺼져야 한다. 자, 저거 한번 적은 거 읽어봐 주세요. 저기 내가 화살 표시하는데 저기만 중요해. 저기 중요하다. 저기 할 수 있어야 돼. 알아먹겠어요? 답답하죠? 여기 좀 답답해요. 여기는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나 왜 이렇게 기억력이 나쁘지? 마우스도 가지러 갔는데 마우스는 놔두고 왔다.
불편한 단어 맞고요. 많이 불편하다. 지우야 알아들어? 애들아 여긴 많이 읽어야 돼요. 그냥 방법이 딱히 없다.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계속 적던 거 적어주세요. 오늘 함수는 안 나갈 거고 수요일날 나갈 거고요. 함수는 오늘 절대부등식까지 꼭 끝내야 돼. 반드시 꼭 끝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지금 금요일날 RPM 안 풀 거고요. 우리 진도 나갈 거야. 금요일날. 수요일날 남으라 했을 때 RPM 몇 개 풀어주게. 그래야지 딱 맞을 것 같아요. 역함수까지 끝내는 게 1단계 목표야. 방학 결론이. 그러고 한 주 더해서 유리식, 한 주 더해서 무리식 끝내고 시험 대비 들어갈 거야. 모든 반 똑같아요. 지금 다 밀렸어. 시험 클리닉 하다가 시험 클리닉 1시간이 모자라. 자 볼게요. 그 다음 요거 기류법까지는 요렇게만 설명할게. 더 안 갈게. 그 다음 절대부등식이라는 거 할 거예요. 절대부등식. 공통수학 1에서 일부분 나왔어. 공수 1에서 좀 나왔어요. 기억나면 좋겠는데 공수 1에서 나왔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값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요 내용 못했으면 계속 못해요. 진짜로. 여기 지금 뚫려 있어야 돼. 이때 a 값이 최고차 한계수가 0이 아니다 라고 써있는 2차 부등식 상태일 때 기억이 나야 돼. 유리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성립하려면? 어디 글씨?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요. 우영아 기억나? 얘가 항상 성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그림이. 요게 x축이잖아. x축식이 뭐야? y는 0이죠. y는 0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를 연립할 건데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다. x축이 위에 있다. 식이. 2차 함수가 위에 있다고. 이것만 읽어달라고요. 위에 있거나 같다까지 된다고. 그럼 그거에 맞게 그림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럼 그림이 얘가 되고요. 얘가 된다라고 했던 게 일단 1단계로 공수 1 기본 과정에서 깔려있는 절대부등식이야. 그럼 이거가 되려고 하면 최고차항 a는 어때야 돼요? a는 0보다 커야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거고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위에 있거나 아래 붙어서 한 번만 만나야지. 그럼 판별식 범위는? 교점 개수는? 얘가 뭐야? 하나. d는요? 얘는요? 없다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교점 개수 세는 거 똑같다고요. 저거가 절대부등식 공통수학 1이에요. 알겠어요? 야 시험 문제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한 달 조금 더 됐죠. 한 달 조금 더 됐다. 이게 공수 1. 공수 2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서 나올 거고 공수 2에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실수에 대한 관계값이 필요해요. 실수 관계. 관계 판단. 7개 적어줄 거예요. 1번. 안 망했어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요. 자, 그때 A 더하기 B 두 개의 합값은 양수값이고요. 그 다음 두 개의 곱값은 양수값이야. 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A 값이 음수값이고 B 값이 음수값이야 라고 했을 때 얘네 두 개의 합값은요. 값이 얘가 음수값. 그 다음 두 개의 곱값은 값이 양수값이 된다가 두 번째 얘네는 두 개의 근에 위치할 때 엄청 많이 했어요. 두 개가 음수야. 합 걸리면 음수. 곱하면은 부호 똑같다. 그것만 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가 필요해. 우리가 절대값 A에 대한 제곱값을 처리할 거예요. 요 값은 뭐랑 일치하는지 따져줄 건데 절대값을 처리할 때 양수값으로 나올 수 있고 음수값으로 나올 수 있지. 근데 어쨌든 그걸 제곱하시면 그냥 A 제곱이 돼요. 덩어리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A 자체의 제곱. 괄호 못 치면 여기 연산 다 틀려.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요거 다 틀릴 거예요. 뭔 말이냐. 얘가 마이너스 A로 나오셔도 요거 제곱하면 A 제곱하고 일치. 그 다음 여기 플러스로 나오셔도 이거 제곱하면 원래 제곱하고 일치하다고요. 괄호 꼭 쳐야 돼. 괄호 연산 안 하고 있으면 문제 있는 거야. 연산 방식 바꿔야 돼. 지금 바꾸면 돼요. 방학 중이잖아. 시험 때 안 바뀌어 있으면은 그때가 곤란해져. 진짜로. 그 다음 두 번째 연산 중요한 거 A, B의 각각 절대값에 곱하고 일치하는 연산이 하나 있는데 A, B의 절대값하고 일치해요. 이게 자, 앞에 값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2 넣을래.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몇 나와? 마이너스 2랑 3 넣어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그럼요, 요 앞에 거 연산하면 2 나오지, 연산하면 3 나오지. 어차피 양수값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랑 3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의 절대값하고 일치하다는 거야. 절대값끼리의 곱은 그냥 하나 절대값으로 보시는 거야. 값이 일치해. 요거 통해서 계산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A 값이 양수값, B 값이 양수값일 때 이때 양수값일 때 되는 거야. A가 B보다 크면은 우리가 A 제곱값은 B의 제곱값보다 크다라는 게 먹힌다고. 이게 네 번째 식이에요. 왜? 양수값이니까 제곱하면 더 커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양수값끼리만 한 거야. 이게 기본 가정이고 요거면 요거일 때 얘도 확정이다 라고 내가 적은 거야. 화살표 알잖아 이제. 이면. 오케이? 그 다음 다섯 번째, x의 절대값 빼기 x의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돼. 다음 식 적어줄게요. 얘는 구체적으로 적는다. 1번 x값이 0보다 큰 숫자야. 그럼 다음 식은 x의 절대값 어떻게 나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 옆에 값 마이너스 x 이렇게 달려있지. 이 값은 값이 0이 된다. 얘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x값이 음수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앞에 값이 마이너스 걸려 있고요. 뒤에 값이 마이너스 걸려서 요 값이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깔려있는 가정을 봐줘야 돼. x값이 0보다 작으면이죠. 여기 음수지. 그럼 여기 음수 곱해놨잖아. 마이너스 2. 그럼 요건 무슨 수야? 양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양수거나 0이거나가 돼서 이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해요. 저거.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이에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 6번까지만 하면 되겠다. 6번. 6번은요. 우리가 중2 내용인데 중2 내용에서 우리가 자주 쓰인 건데 A 빼기 B 값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요거랑 동치인식이 있어. A 값이 B 값보다 크거나 같다. 얘랑 동치죠. 이항만 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대소 비교해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둘의 차가 부호가 어디로 걸리는지 따져주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로 할 거라고. 얘 대소 비교하라는 문제면. 뭔 말인지 알아? 7하고 2의 대소 비교하래. 그러면 나는 이거 차로 연결할 거라고. 그럼 얘가 얘보다 크잖아. 그때 얘를 이항해가지고 우리 값이 7이 2보다 큽니다 라고 쓸 거라고. 지금부터 식은 이렇게 쓸 거라고. 알겠어요? 그냥 숫자 예시예요. 예시 5인가? 예시 5번. 네. 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알겠어. 저 앞에 값하고요. 두 번째 값의 대소 비교를 할 거예요. 대소 비교. 해볼게요. 그래서 대소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지 정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 값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불편함을 느껴야 돼. 이거 연산 돼요? 안 돼. 이걸로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배웠던 지금 우리 6가지 예시 중에서 요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이게 실수 성질이야. 지금 잡아준 게. 항상 성립하는 거. 그래서 지금 얘 절대값 A랑요. 절대값 B는 무조건 무슨 값이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지. 그리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요 수의 제곱수랑요. 요 수의 제곱을 해가지고 둘의 판단을 하고 거슬러 올릴 거야. 뭔 말이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양쪽 방향이 다 같이 성립되는 거야. 얘가 더 큰 제곱수가 얘 제곱수보다 커. 그럼 얘가 얘보다 큰 거야. 양수값에 제한돼 있을 때.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잖아? 그럼 안 되는 거야. 하나가 마이너스 10이고 하나가 5야. 제곱수 누가 커? 마이너스 10이 크죠? 음수 섞여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음수는 따로 갈 거고요. 지금 양수 판정만 정확히 하는 게 1단계 목표야. 지금 그래서 저 수를 제곱할 거야. 왼쪽 수 제곱할게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야. 얘들아, 여기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논리 적여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여서 여기가 잘 안 되시면 논리성이 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다른 단원 잘 풀면 돼. 여기 기말고사야. 일단 봐놔. 시험 기간에 맞춰보면 되니까. 맞출 수 있는 거 맞추는 게 시험이에요. 없는 거 맞추지 않을 거예요. 공부하면서 되는 부분을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해. 알겠어? 여기 어려워. 아까 기류법 엄청 어려워. 그 예시가 제일 쉬운 거야. 내가 아는 것 중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한다. 자, 왼쪽 수 제곱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C가 어떻게 쓰면 되냐? A의 절대값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 2 앞에 거 절대값 뒤에 거 절대값 플러스 뒤에 거의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 옆에 거 요거 전체 덩어리에 절대값 걸려있지. 절대값 A 더하기 B의 값의 얘의 제곱. 나 다음부터 이렇게 친절하게 안 쓸 거야. 자, 하나씩 써줄게요. 앞에 거 절대값의 제곱이야.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A의 제곱 된다고 아까 설명했잖아. 절대값의 제곱, 원래 거 그냥 제곱.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절대값이 처리가 되면서 이 절대값 A, B로 절대값 한 번만 쓰자고. 짝대기 두 번씩 긋지 말고. 오케이? 그 다음 뒤에 거, B제곱. 얘가 걸려요. 그 다음 요거 뒷덩어리 절대값 걸려있지. 그래서 이거 그냥 통으로 요거의 제곱이다 라고 되는 거야. 아까 요 덩어리에 뭐 들어가 있는 거야? A 더하기 B로 괄호치고 들어가 있는 거야. 괄호 연산이에요. 자, 그래서 저대로 우리가 튀어나오는데 이때 앞에 거랑 뒤에 거에 우리 차로 연결한다. 차 연결인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소 비교를 하고 위로 얹을 거란 거야, 내용을. 전체 다 쓴 거예요, 지금 내용.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요 뒤에 식을 좀 정리 정도 해주면 식을 정리한다. 2AB 옆에 플러스 B제곱 얘가 된다. 이렇게요. 값 지워지는 거 치워. 치웠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요 식에서 2로 묶어줄게요. 2로 묶어주면 얘 앞에 거 AB의 절대값 들어오지. 뒤에 거가 어떻게 들어와? 마이너스 연산 분배받으면서 마이너스 AB 요 연산이 된다고. 지금 저것도 어디 있어? 여기 5번에 있다고요. 절대값 x 빼기 x야. 그럼 절대값 AB 빼기 AB야. 요 값이 어때야 돼? 본인의 절대값 써 있어. 그거랑 자기 본인 거 뺄 거야. 그럼 반드시 요 범위는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는 거고, 그때 두 배를 곱하셔도 우리가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2 곱한다고 안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고요.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고요. 그래서 얘가 이항되면은 얘가 크거나 같다가 맞고요. 따라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다고요. 이렇게 대소 비교하는 거야. 천천히 써봐. 이거는. 전염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안 될 수 있어요, 여기. 요 내용 갖고 다 했고요. 오늘 나갈 때까지 개념 먼저 한 번에 다 하고 문제 쓱 풀게요. 하나 더 있어, 내용이. 예시 너무 많이 들지 않을게요. 앞에 반 13개 들어줬어요. 문제 풀면서 들으면 되니까. 일단 우리 5개를 정확히 채워주는 게 중요해. 얘가 제일 스탠다드예요. 알겠어? 얘네만 할 수 있으면 거의 다 할 수 있어. 얘네 내가 해준 것만 일단 하면. 그럼 거의 다 돼요. 개념 원리 같은 문제집은 거의 다 요 선까지밖에 안 나오고요. 자, 그때 우리가 추가적인 내용 해볼게요. 산술기압 평균. 자, 상윤아, 너가 수학 100점 맞았는데 영어가 80점 맞았어. 평균 점수 몇 점이야? 90. 어떻게 했어? 그치, 과목 숫자로 나누잖아. 그게 산술 평균이야. 써줄게요. A 더하기 B 요 값을 2로 나눈가. 이걸 산술 평균이라 해. 얘가 산술적 평균이야. 숫자 산술, 얘가 산술 평균이야. 그때 이걸 기하 평균으로 연결할 건데, 기하 쪽 내용을 일단 호기심 자극을 위해서 내용 하나 잡아줄게요. 기하 평균이란 게 뭐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 여기 한 변 길이가 A, 여기 한 변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야. 그때 여기 넓이 몇이에요? 넓이 A, B가 되죠.
이거를 우리가 정사각형화할 거야. 잘라가지고 썰어서 우리가 정사각형화할 거야. 그래서 넓이가 얘가 AB야. 똑같이. 그때 한변 길이는 몇이 될까요? X제곱. 이거 X제곱은 값이 AB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X값은 루트 AB만 돼야 돼. 양수값만 돼서. 길이여서. 그래서 이거를 기하평균이라 해요. 기하평균. 여기도 불편하죠? 기하평균이에요. 기하평균. 오늘 내용 힘들어요. 명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인 거야. 지금. 저게 기하평균이에요. 근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 얘 값이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게 성립이 돼. 얘가 약속이야. 얘가 약속인데 지금 이거를 증명해 줄 거고 그냥 본인들은 증명 적을 거면 적고 증명 과정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증명을 할 때 방금 우리가 부등식 푼 것처럼 옆에 있는 부등식 푼 것처럼 2분의 A 플러스 B. 얘들아 머리 너무 아프지 말고 자 여기 왼쪽으로 미안해요. 자 오늘만 해줘. 왼쪽으로 요거 루트 AB 넘겨줄 거야. 일단 세세하게 써줄게. 이렇게 차로 연결했어. 그러고 부등호 판정할 거야. 그럼 이거 분모 2가 달려 있으니까 앞에 게 A 더하기 B 옆에 마이너스 2 루트 AB야. 얘예요. 그때 다음 식을 다시 올려줄게. 여기에서 뭘 해줘야 되냐? 2분의 여기 루트 A의 값에 제곱 걸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 루트 AB로 써주고요. 그 다음 뒤에 루트 B의 값에 제곱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필요해요. 식이. 그때 다음 식은 분모 2를 적고요. 앞에 거 루트 A, 그 다음 뒤에 거 루트 B 요거 걸고요. 얘에 대한 제곱값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야. 여기 사이 곱해봐. 어때요?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되는 거야. 아, 자, 미안해. 하나 까먹었어. 여기 도형할 때 했어야 되는데 하나만요. 요거 변길이지. 요때 말해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A, B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 그래야지 기하로 넘어갈 수 있어. 조건 자체가. 변이니까. 옆에 써놔요. 변길이니까. 그게 기하 평균이니까. 반드시 양수값밖에 안 돼. 0은요? 직사각형 못 만들어요. 선이다. 그래서 양수만 된다. 그때 다음 식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방금 말한 거예요. 둘 다 양수니까 이거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 풀면은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그 다음 더하기 B의 그냥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저거만 연산하는 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돼요. 진짜 오늘 이게 끝이야. 요걸로 문제 다 풀 거야. 그리고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 증명 과정이랑 달라요. 여기는 푸는 방식이 따로 있어. 그때 우리가 실수란 거잖아. 얘가 실수랑 실수를 뺐잖아. 루트 안에 양수잖아. 실수죠. 실수 차 실수야. 그럼 요거 실수지. 실수에 제곱했어. 범위가 어디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0까지 돼요. 오케이? 근데 그걸 2로 나눴대. 그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알겠어? 2로 나눈다고 부등호가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어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이식한 거잖아. 맞죠? 그럼 이거 이항하시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증명은. 자, 그래가지고 이때 한 가지가 진짜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딱 있어요. 이때 등호 성립 조건. 이게 절대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해. 등호 성립이 언제 될 건데? 이게 0이 될 때를 의미하지. 등호가 이게 같다가 될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0이랑 같아질 때. 그럼 0이랑 같아지려고 하면 여기 분자값 루트 A랑 루트 B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적으란 게 아니야. 본인들은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A랑 B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루트 A랑 루트 B가 같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똑같아야 된다고. 양수 조건이니까. 그래서 산술 평균에 여기 머리통에 들리는 여기 A랑 B가 값이 똑같아지면은 등호 성립이 된다라고 잡히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산술기하는 포인트가 따로 있고 문제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요건 증명이야. 예시 들어줄 거예요. 지금부터. 본교재에 있는 예시 들 거야. 자,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다음 식에서는 A 플러스 B 요 값은 우리가 산술 평균을 쓰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2루트 AB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는 처리할 거고요. 2를 양변에 곱하시면 되니까. 왜 저렇게 하냐면 분모 계산 2 안 나눌 거여서 그래. 그냥 2 곱하시는 게 난 편해서. 난 그렇게 할 거고. 자, 그때 여기에서 얘는 두 수의 합이죠.
그 다음 얘는 두 수의 곱이죠. 여기에서 풀이 포인트는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알아요. 그러고 오늘 복습 꼭 읽어보시고 와야 돼. 풀이 포인트는 합이나 합도는 곱값이 제공돼 있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어야 돼.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써놓으면 돼요. 되어야 해. 뭔 말이냐? 우리가 합값이나 곱값 하나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 값이 4야 라고 하면 여기가 계산하니까 4값이 되죠. 그래서 합의 값이 최소값이 4다 라고 푸는 게 산술평균이란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 들어드리면 우리 본교재에 있는 건데 예시 6번 쓸게요.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해서 x값이 0보다 클 때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 자 요거 처리할 건데 지금 이때는 얘네에 대해서 산술평균을 쓸 거야. 산술기하평균 쓸 거야. 그럼 x 더하기 x분의 1 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 루트 앞에 거 뒤에 거의 곱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a 곱 b인 거예요. 오케이? A 곱 B인 거예요. 숫자대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쓴 거야. 자, 그럼 요 값이 지워지니까 어때? 1만 남죠? 그래서 요 값의 최소값은 2가 된다 라고 적은 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푸는 방식은 요거예요. 여기까지가 내용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할 수 있어야 돼. 여기는 앞에 것까지 어려워요. 절대부등식까지. 요길 잘해야 돼. 자, 그랬을 때 요 값이 등호 성립이 언제 되는 데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 산술평균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의 한 끼리가 값이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된다고 그 값까지 써줘야 돼. 요 값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적나? 아니죠. 우리 식을 정리해서 이 값은 1이고요. x는 뿔마 1인데 그 중에서 x값이 양수라 써 있기 때문에 얘 값이 x값이 1이 될 때만 등호 성립된다라고 써주는 거야. 이걸 써야지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풀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요? 2가 되는 거야. 요 값하고 같아질 때. 이렇게 풀라는 거야. 어렵죠? 요게 제일 나을걸? 여긴 그냥 문제 곱셈 공식 변형해서 내용하고 똑같아서. 아 근데 여기에서 문제 풀이가 얘는 내가 분명 말했잖아. 합이나 곱값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지금 요 상반이라는 식은 곱이 제공돼 있는 값이야. 곱하면 1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거야. 합, 곱 중에서 둘 다 블랭크면 문제 못 풀어. 식 하나 갖고 x가 2y보다 커요. 이거 풀려? 안 풀려요. x가 요게 값이 4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2 곱하기 4니까 8보다 크다. 이게 풀린다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 반대쪽 얘가 적혀 있던가. 합이나 곱이 제공받아야지 우리가 풀릴 수 있는 식이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적으시고요. 그 다음 예시 하나 본교재 켜놓고 이제 해줄게요. 천천히 적어. 그 적은 사람 한 번만 읽어봐줘. 산술기하 평균만 일단 읽어봐줘. 절대부등식까지. 아까 실수 항상 성립하는 거 그거 내용하고요. 6개 적은 거. 그렇게 2가지 읽어봐줘. 먼저 다 한 사람. 천천히 적어요. 화영아 어렵지? 이거 어려워요. 여기 잘하기가 여기 잘하는 게 최종적으로 명제를 잘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여기가 많이 나.
문제 쉬운 건 건너자. 이렇게 건너야겠다. 그래야지 합성함수까지 하겠다. 역함수라.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저 값이 어떻다? 쟤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어요. 좀만 지우고 갈게요. 문제 봐주세요. 이거 직접 부정해봐. 직접 부정해봐 주세요. 지우는 동안. 137번부터야? 138부터 할게요. 137도 해줄게요. 138부터. 빨리빨리 가볼게요. 138. 오늘 산술기하까지 나가야 되는데. 자, 요게 부정할 거야. 그럼 어떤 부정하면 어떻게 돼? 뭐든. 그러고 내가 어디 건들지 말라 했어. 요 자리 건들지 말라 했죠. 그러고 여기만 우리가 부정한다. 요 값이 어떻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돼 있는 거야. 이거 아까 봤던 절대부등식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값이 참이어야 된대. 그럼 얘가 x축보다 어때야 돼? 위에 있거나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그림 잡히는 거지. 여기 내용이 부등식이 계속 걸려 나오니까 우리 최고차항 a는 0보다 지금 0보다 크죠? 1 잡혀 있지? 그럼 이거 판별식 d가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된다고. 요게 되고 얘도 되고 이렇게요. 그럼 저기에서 우리 풀어주시면 k제곱 값이 마이너스 36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 값은요. 얘가 마이너스 6에서부터 6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실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6 적어주시면 되겠다. 쉽고요. 137번 하나씩 갈게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참이다, 참인지 따져달래. 자, 요거 이항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2가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써있어. 기억번. 우리 인수분해 가능하죠. xx 여기 2 빼기 1 얘가 되지. 그래서 x값이 1보다 크거나 또는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써있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 얘 어디부터야?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근데 요게 1 안 들어가니까 얘는 되지 않는다. 모든 거는 전부 다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1도 돼야 되는 거야. 아닌 거 하나만 있으면 아니다. 자, 두 번째 니은버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값은 값이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대. x값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x값 될 수 있는 거? 예시 찾는 게 쉽다고요. x가 몇일 때 이게 돼? 0이요. x값이 0일 때 한 번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이니까 한 번만 있어도 참이라고. 알겠어? 적어도 한 개 이상이라는 뜻이 어떤이야. 그 다음 디귿번 어떤 양수에 대해서 양수 x에 대해서 x값이 양수 x예요. x값이 0보다 클 때야. 요게 깔려있어 문제에. 자, 그때 얘가 성립하는지 따져달래. 그럼 우리가 x가 양수니까 양변에 x 곱하셔도 되죠. 그럼 x제곱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오케이? 그럼 이거 우리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 얘 값이 성립한다 라고 할 때 이게 크다라고 했으면 이제 그건 기억해야 돼. 큰 거보다 크고요.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왼쪽 거 그림 어떻게 그려? 마이너스 1교점, 1교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이쪽 범위랑 이쪽 범위. 이거 저번 시험 범위죠? 그래서 이게 그림이 얘랑 일치하게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써있지? 그럼 이쪽 범위 다 되는 거네. 알겠어요?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한 개가 아니야. 쭉 다 되잖아. 저 값보다 크면. 그래서 얘가 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니은 디귿 표시해주면 된다. 니은 디귿 5번. 이렇게요. 자, 139번. 빨리빨리 갈게요, 오늘.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의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내용 똑같지? 두 형식은 들어가 있나 봐요. 자, 어떤이 부정되면 모든이고요. 여기 건들지 말고요가 중요해. 그 다음 요 부분 내려줘요. x제곱 마이너스 2kx 옆에 플러스 k 플러스 6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래. 얘가 참이라고 써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이 돼야 된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오늘 절대 부등식. 자, 그럼 이거 우리 판별식 d가 어떻게 걸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판별식 d가 작거나 같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짝수 공식 쓸 건데 안 쓸게. 안 쓰는 사람도 있을까 봐. 자, 여기 4k제곱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몇이야? 2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4를 날려주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작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 k값 처리해주면 된다. kk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2
따라서 K값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얘가 3범위가 된다. 정수값 개수는 어떻게 세? 3 빼기 빼기 2 하고 플러스 1 하면 되겠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세시면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거 하지 마세요. 같다 붙어 있으면 큰 거에 작은 거 빼고 하나 더 붙여줘야 된다고. 더하기 1. 식 많이 써졌어요. 이대로 써주면 된다. 개수. 2번만 할래요, 요건. 2번, 3번만 할래요. 1번 안 할래요. 좀 이따 내용에 있어. 자, 2번 간다. 2번.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래. 역 해줄게요. 역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꿔주면 되지. x는 1이 아니고 또는 y는 2가 아닌데 이거면 xy의 곱값은 2가 되지 않는다 라고 써있어요. 그냥 이렇게 써있고요. 역. 얘가 역이야. 그 다음 대우는요. 대우는 어떻게 해? 요거 부정해서 여기다 적어줘야지. x는 1 그리고 또는 2 그리고야. 그 다음 우리 y는 2 이렇게 바뀌는 거지.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예요. 이거 하면 xy의 곱값은 값이 2다 라고 써있는 거야. 아, 대우는 그냥 식 자체가 보이네. 대우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요. 이거 맞는 말이잖아. x가 1, y가 2 대입하시면 2가 된다. 참. 그 다음 여긴 거 하나 해볼게요. x값이 1 얘가 아니고요. 그 다음 y값이 2가 아니야. 둘 중 하나가 된대요. 그때 xy 곱값은 2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하나라도 아닌 거 찾으면은 명제는 참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아닌 거 찾으면 x값이 2 할 거고요. 1 아니잖아. 그 다음 y값이 우리가 y값이 1이야. 이렇게 할 거야. xy 곱값은요. 값이 2가 되죠. 그래서 이거 얘 역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른 반례만 찾으면 제일 쉬워요. 그리고 아니다 식을 최대한 안 푸는 게 제일 좋아. 오케이? 아니다 안 풀려고 대우한 거야 지금. 명제 그냥 푸는 게 훨씬 어려워. 알겠어요? 이거 부정해가지고 아니다 풀어줘야 돼. 아니다가 맞다로 는으로 바꿔줘야 돼. 같지 않다. 저거를 바꿔줘야지 처리가 빠르다. 그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가 B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써 있어요. A 합집합 B가 B래. 자, 요거 우리 부정할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단 순서 바꿔준다. 역부터 할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어떻게 된다? A 합집합 B가 B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얘가 여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우 간다. 대우 갈게요. 대우는 어떻게 돼? 요거가 아니면 얘가 얘 부분집합이 아니면 그러면 A 합집합 B가 B가 아니다. 얘가 맞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저게 안 맞다. 저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괜찮을까요? 저 다음 식 부정할 줄 알아야 돼. 는이 아니다로. 오케이? 자, 그랬을 때 A 뭐야? 위에 거 할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는 게 편해요. A가 B 안에 쏙 들어간대. 그러면 둘의 합집합이 뭐란 거야? B가 된다는 거지. 둘의 합집합 이거 역참이다 라고 동그라미 쳐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A 합집합 B는 B가 될 수 없다 라고 써 있어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래. 그림 아까 방금 거 그렸잖아.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A가 둘이 쏙 안 들어가게 내가 만들었어. 그럼 A 합집합 B가 어때요? 요만큼 다죠. 그래서 이거 B가 아닌 거 맞네 라고 동그라미 쳐주면 돼요. 대우. 그러고 명제 확인 다시 갈게요. 여기 위로 A 합집합 B가 B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써있어. 명제 확인할게요. A가 B 안에 쏙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잡혀있는 거지. 맞아요? 요거면 얘가 A가 B에 쏙 들어간다 라고 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모두 참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둘이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잖아. 필요 충분 조건이야. 가정과 결론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안에 쏙 들어가면 안에 쏙 들어간다라고 가정 결론이 같은 식인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면은 역까지
대한 범위값. 오케이? 그런 다음에 Q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처리할 건데 Q는 합차 공식이 걸려요. X 빼기 K, 그 다음 X 플러스 K.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본인들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으니까 양수 K라는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요. 양수 K만 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우리가 2차 부등식 내용이니까 표시를 할 거야. X축에 표시해 줄 거예요. K 값이 커요? 마이너스 K 값이 커요? K가 양수인데. K가 양수고요. 마이너스 K는 음수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다음 범위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K에서부터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들아 사실상 2차 부등식을 부등식인 거. 지금 안 되시면 나한테 말해서 프린트 받아야 돼. 성훈아 너 2차 부등식 할 수 있어. 알아. 오케이. 안 되시 그래서 요만큼 범위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P이면 Q이다에 역이 참이래. 그럼 역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Q이면 P이다 이렇게요. 그럼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시되는 거잖아. 얘가 참이란 거예요. 얘가 참. 참이니까 집합관계로 표기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우리가 요거가 표기하기 쉬워. 얘가 표기하기 쉬워. 숫자 있는 게 쉽죠. 우리 아는 걸 먼저 하는 거야. 부등식 표기할 때도. 자 마이너스 4에서부터 10까지라 이렇게 표현돼 있어. 얘 값이 우리가 무슨 범위야? P값 범위죠. 그랬을 때 Q값이 어떻게 돼야지 포함관계가 먹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K에서부터 K까지 그림 문제 모양 맞춰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요. 여기에서 우리가 판정 어떻게 하니? 얘네 두 값을 우리 마이너스 4가 더 크고요. 두 번째 C값보다 K값이 더 크다라고 일단 적는 게 1단계. 그 다음 항상 뭐 했어? 같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했어요. 뭔 말인지 알아? 크다. 얘 내가 그림 잡아놨잖아 지금. 요 안에 쏙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1단계. 거기에서 같다를 꼭 판정해야 돼. 같다 되면은 이거 안에 쏙 들어가는 거 맞죠? 부분집합이라는 건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1, 2, 3의 부분집합은 1, 2, 3도 부분집합이야.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랑 값이 같을 때가 확인이 되고 이때 같을 때도 확인되는 거야. 근데 왼쪽 식도 가능하고 오른쪽 식도 가능해야 되니까 우리가 연립부등식으로 마무리해 주는 거야. 그럼 우리 왼쪽 거 풀게요. 마이너스 없애. K값은요.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값은 K값은 몇보다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다. 뭐야? 아 미안하다. 여기까지 뭐 했니?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릴게요. 미안해요. 그래서 같다 판정 저거 잘해야 돼요. Q값이 P 안에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마이너스 4. 미안하다. 이렇게 되고요. 얘가 P고요. 그 다음 요 안에 Q가 쏙 들어가야 된다. Q값이 마이너스 K. 그 다음 여기 K. 이렇게요. 자 플러스 K야 여기. 자 이때 요거 똑같이 크다 적어주시고 같다 똑같이 해도 포함관계 먹힌다는 거. 이것만 중요해. 알겠어? 비어있을 때랑 안 비어있을 때 생각해줘야 돼 꼭. 알겠어? 같다 요거 걸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돼? K값이 마이너스 치우니까 작거나 같다죠. 얘가 되고 두 번째 이 값이 K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야. 둘 다 돼야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둘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야. 그래서 K값이 최대값이 4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알겠어요? 둘 다 그리고야. 그리고 둘 다 된다. 하나만 되시면은 한쪽이 삐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K값이 5야. K값이 5야. 봐봐. K값이 5야. 그럼 요거 옆으로 삐져나가지. 둘 다 만족해야지 쏙쏙 들어가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둘 다 들어가게 범위값 잡아줘야 된다. 그 다음 거 142번. 오늘 쭉 나갈 거예요. 한 160번까지 풀 수 있어요. 내가 푸는 속도면은 풀 수 있어요. 복습해오세요. 노트 한 번씩 다시 써오자. 자, 명제 저게 참이래. 일단 오늘 많이 좀 해보자. 토요일날 안 나올 거잖아. 토요일날 나오는 반이 있어요. 네, 토요일날 나오는 반이 있어. 나오는 반이 있어요. 자, 별로 안 나오고 싶은데 참이다 라고 써있어요. 중3반이 토요일날 나와요. 자, 저게 아니다 써있어. 저 명제가 참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다 써있어. 서빈아 아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친구 목 졸르지 말고. 유리야 아니다 써있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다. 너 저거 풀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 어떻게로? 맞다로? 맞다로 바꾸는 방법. 대우요. 대우.
맞다로 바꾸는 방법이 어떻게 돼? 얘가 대우 요 값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은 0이다. 얘가 참이라고. 똑같은 얘기잖아. 알겠어, 정윤아? 대우가 참이야. 자, 그래서 대우가 참이니까 자, 이 값이 첫 번째 x 값이 오면 얘도 참이라니까 대입하시면 25 플러스 5k 더하기 10은 값이 0이다. 얘가 풀린다는 거야. 그럼 OK 값은요, 값이 마이너스 35여서 K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7이 된다 라고 써지는 게 첫 번째 연산. 이게 끝이에요. 그다음 133번. 얘들아, 사실 본교재 진짜 쉽거든? 못 푸는 문제 아예 없으면 등급은 나와. 근데 요 정도만 하면은 2등급 중간까지 나올 것 같아. 사실 다 풀 수 있으면. 그래서 일단 본교재에 모르는 거 없게끔 만들어봐. 그 다음 RPM 다 풀 줄 알면 1등 그냥 나와요. 다 풀 줄 알면 지금까지 한 거. 그 뒤에 실력어 빼고도 나와. 자, 앞에 봐볼게요. P이면 not Q이다 써있어. 그럼 P이면 Q의 여집합 안에 부분집합이다가 첫 단계. 두 번째 단계가 R은 P의 부분집합이다가 두 번째 Q가 얘가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P의 여집합은 우리가 S의 여집합이다 라고 써있는데 내가 기존에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여집합 두 개 걸려있어. 아니다 두 번 걸려있어. 그럼 뭐 하라고? 방금 했잖아. 대우하시라고요. 그럼 훨씬 포함관계가 좋아요. 얘를 우리가 먼저 말 자체를 얘이면 우리가 P다 이걸로 바꿔서 집합관계도 이렇게 따져주는 게 우리가 합당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관계를 통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3단 논법 해라 라고 문제하고 있는 거야. 자, 기억번에 맞게끔 보는 거야. Q이면 P이다 하니까 우리가 Q의 집합이 P의 부분집합인지 따져달래. 기억번 Q 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래. Q의 여집합 안에 P가 들어가는데 자, 요거 바꿀게요. Q는요 어때요?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지.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데 P에도 부분집합일 수 있어? 없다는 거야, 여집합 관계에 의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Q 값이 P의 여집합에 얘가 참이기 때문에 저거의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기억번 긁어야 돼. 땡이야. 여집합 관계 알아요? 다른 범위죠. 정확하게 전체 집합에서 쏙 뽑아주는. 오케이? 그래서 안 된다. 자, 그 다음 니은번 간다. 우리가 저거 아니다 써있으니까 R집합은 우리가 Q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써있어요. 니은번 그냥 대놓고 써있다. 두 번째 저기 보이죠? R은 Q의 부분집합이다. 니은 동그라미. 그 다음 디귿번 갈게요. 디귿번 R 요 값이 우리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써있어. R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 지금 요게 3단 논법이다. 잘 봐요. R과 P의 여집합을 연결할 거야. R 값은 Q에 연결돼. Q 값은 P의 여집합에 연결되죠. 이거를 3단 논법이라 해요. 우리가 3개 붙여줘라. RQ, P의 여집합. 그럼 얘가 쏙쏙쏙 들어간다고. 오케이? 그래서 쏙쏙 들어가니까 얘가 안에 게 합당하다. 이렇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그냥 속한다. 이렇게. 말 필요 없고요. 리을 봐. 리을번 뭐야? S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S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 이거는 관계성을 또 3단 논법을 진짜 그냥 눈만 피는 거야. 눈만 떠요. 눈만. S가 P의 부분집합이지.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지. 연결되는 코드를 찾아가지고 연결 짓는 거야. 자, 그럼 S가 P의 부분집합, 얘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얘도 맞는 소리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건 자기가 문제랑 맞춰서 적을 수 있냐 없냐야. 사실 좀 불편함은 있어요. 문제에서 봐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S가 써있어. Q의 여집합이 써있어. S 어디 써있어? S 여기 써있죠? S 쳐다본다. 그 다음 Q 쳐다본다. Q를 쳐다본다. Q를 쳐다본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가 맞는 구석을 연결해준다. 이게 다야. 포함관계 따져준다. 근데 한 그림을 그리고 풀기에는 문제가 제한적이여. 물어보는 게 너무 다양해서.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 맞게 그 보기에 맞게 계속 연결관계 찾아야 돼. 본인이. 이렇게 풉니다. 자, 그다음. 자, 지금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여기 나왔고요. 여기 앞에 문제 144번부터 간다. 오늘 쭉 뛸게요. 얘들아, 오늘 안 되는 거 복습 좀 해줘.
꼭 복습해줘요. 복습이 차이 많이 나. 정은아 학교 특강은 끝났어? 축하드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나타내세요 라고 써있어. 자, Q 볼게요. Q. 쟤는 조건 나와 있어 아예. Q만 처리하면 돼. X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X다 라고 써있는 게 얘의 조건이야. 자, 서빈아 X값이 어때야지 저렇게 튀어나오게. 음수, 맞아. 그래서 X값이 음수다 라고 하고 있는 게 Q의 범위인 거예요. P랑 Q가 어때? 둘이 똑같지? 똑같다. 그럼 P는 Q의 부분집합, Q는 P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거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옆에다 필요충분 적혀주세요. 필요충분. 두 집합이 같으면 필요충분 조건이야. 자, 두 번째 간다. 자, 왼쪽 거 X의 제곱값하고요. Y의 제곱값의 합이 0이래. 그럼 X값은 몇? X는 몇이어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어야 돼. 0이랑 0이어야 돼요. 이거 0,0이야. 순서상 적을 거야. 그 다음 옆에 거 똑같이요. 절대값 X, 잘했어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야. 이거 합이 0이야.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랬을 때 둘 다 0, 0이어야지만 0일 수 있다고. 이거씩 표시해주세요. 얘 중요하다. 얘 못 푸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서 이거 몇 컴마면? 0,0이요. 이것도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둘이. 장훈아 알겠어? 자, 볼게요.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래. 이등변 삼각형 표시해줘. 이렇게 길이가 같아. 정삼각형은요. 세변 길이가 같죠. 세변 길이 같아. 이렇게요. 어떻게 돼? 누가 커요 범위가? 너네 직사각형이 커 정사각형이 커 범위가? 직사각형 안에서 조건을 더 포함시켜서 정사각형 만드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은 이거 각도 안 나와 있어. 맞지? 각도 안 나와 있지? 얘 각도 60도 나와 있잖아. 조건을 추가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조건을 더 달아서 요게 되는 거라고. 얘가 더 섬세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더 작은 범위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럼 요거에 맞게 요 화살표를 쏴준다. 그럼 이거 P의 입장에서 간다. P가 화살 맞죠? 맞아? 주어 기준이야. P가 화살 맞아요. 그럼 P로 조건이다. P는 주어 기준이야. 주어는 써있는 거. Q이기 위한 P로 조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얼른 써요. 이렇게 된다. 몇 번까지 있어 유리야? 157번. 오늘 다 달린다. 다 할 수 있어. 내가 천천히 나가던 거였어. 이해 안 되는 표정 있으면 다 체크하고 하려고. 조금만 빨리 할게요 오늘. 진도도 좀 뽑아야 돼서. 자,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럼 P가 주어야. not Q야. 요따가 쏴야 돼. 이렇게 외워달랬죠? 이거 표기법은 계속 해줘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집합관계로 P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여기까지 바꾸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럼 Q가 화살 맞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쓸 때 나는 항상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다 생각해. 오른쪽으로 씩 바꿔주세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화살 오른쪽만 쏴. 알겠어? 바꿔줘. 그 다음 아래 얘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럼 R은 Q의 부분집합, P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이렇게 한다. 지금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씩 찾아달래. 자, 그럼요. P랑요. not R을 연결하래. 1번. P랑 not R을 연결하세요 라고 써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P값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맞죠? 근데 여기 과정을 바꿔달라는 거야. R의 여집합 만들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그럼 대우한다. 그럼 Q의 여집합은 우리가 R의 여집합이다. 이걸 연결을 요 옆에다가 이렇게 시키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1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아까 과정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1번 참. 반드시 참. 그다음 두 번째. Q가 우리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왜요?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요게 돼요. 이거 말하고 뭐가 똑같아? 얘 말하고 똑같죠? 얘 대우 물어본 거야. 써있는 거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저 말의 대우다. 그래서 얘도 참. 세 번째. R이 오늘만 조금 빨리 할게요. R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R과 P의 여집합을 연결하래. R값 여기 있어요. R값 여기 있다. 그 다음 P값 어디 있어? P 여기 있죠? 근데 P밖에 없잖아. 그럼 뭐야? 내 P의 여집합으로 만들어주는 연산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문제 여기에 맞출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연산 어떻게 해주면 돼? 대우 해주면 돼요.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아, 미안해요.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해놓고 저렇게 쓰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R, 얘가 Q의 부분집합인데 연결 저기까지 연결해주라. P의 여집합까지. 그럼 3단 논법 결과상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이 맞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하나씩 해줄게요. 봐보세요. 그냥 우리가 코드 맞춰야 되는 거야. 문제. 뭘 푸는지 알아야지 풀린다. 4번. not Q 요 값이요. 얘가 not P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래. 그럼요. 우리가 not 써있잖아. 정윤아 어떻게 한다고? 바꿔서 뭘로 바꿔요? 그냥 대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집합 연산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2번 걸려 있을 때만 대우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P이면 Q이다로 바뀌는 거야. P이면 Q이다 어디 써 있어요?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없죠? 지금 아까 여기 썼지? P이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 P이면 Q이다? 맞아? 여집합 관계 나왔잖아. 안 된다고요. 이거 안 된다고. 왜? P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데 얘에도 부분집합일 순 없다고. 알겠어? 그래서 4번이 땡이다. 이렇게요. 딱 오늘 150, 딱 오늘 150, 발을 이렇게 하고 154번까지. 154요. 154번이요. 나 다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너네가 복습 한번 해줘. 오늘 도와줘. 6시 40분? 토요일날 안 나오고 싶으면 도와줘. 나 어차피 토요일날 나오게 돼가지고 토요일날 나오고 싶으면은 천천히 해야 돼. 그래요? 그럼 오늘 해야 돼. 반드시. 영상 찍어서 보내면 되니까. 자, 그러지 않으려고 좀 빨리 하고요. 복습 꼭 해주세요. 오늘 것만. 오늘 좀 해줘. 진짜로. 아까 쓴 거 있지? 그거 읽어봐줘야 돼. 그래야지 머리에 들어가. 도와줘. 자, 볼게요. 오늘만 좀 도와줘요.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라고 되니까 P가 화살 맞아요. P가 화살 맞아. 그때 꼭 바꿔줘. Q가 P 이렇게로 바꿔줘. 나 이게 편해. 얘가 안 틀리더라고. 절대 안 틀리는 방식으로 가야 돼. 알겠죠? 자,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Q가 화살 맞아요. R. 그때 우리가 R이 Q 이렇게 돼요. 그때 R이 우리가 Q의 부분집합이다. 얘가 돼요. 둘 다 이루어지는 거야. 3단 논법 결과상 뭐가 이루어져? R, Q, P 얘가 된다. 끝이에요. 알겠어? 3단 논법 붙이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하는데 문제 없어. 난도 상인 거 있고 난도 하인 거 있어요. 아깝게 더 어려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알겠어, 우연아? 아이, 뭐 어딨어? 몇 번이야? 5번. 오케이, 고마워요. 5번이다. 뭐라고 5번이라 안 했어요? 자, 눈을 떠요. 자, 볼게요. 저거 앞에 거가 뒤에 거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라고 써있을 때 보기 불편하니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바꿔보시는 거야. 그럼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니까 화살 맞아야 돼. 이게 1단계야. 오케이? 그랬을 때 관계성이 우리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아까 하던 Q에서 P로 바꿔주시면 돼. 나 오른쪽으로만 할 거야. 집합관계. 나 부분집합도 저렇게밖에 표시 안 해요. 반대쪽 하면은 한 번씩 깨져. 진짜로. 야, 본인 방식 만들어야 돼, 연산을. 근데 난 오른쪽으로만 써요. 교과서에도 오른쪽으로 거의 다 써있어. 알겠어? 자, 그럼요. Q가 P의 부분집합이야. 봐볼게요. 자, 괜찮아요. 뭐 이거 요거를 우리 어떻게 한 거야? Q가 P 이렇게로 바꿔준 거예요. 똑같은 식이니까. 아, Q요. 이거 집합관계는 대문자로 바꿔주기로 해서. 어? 아니 P가 왜 거기까지 갈 거야? 그냥 넘어가세요. 진짜야?
야, 필요 조건 모르겠는 사람. 반대해야 진짜요?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 맞는 애가? 주어로 본다고. P는 Q이기 위한 선생님 화살이죠. 화살이에요, 화살. 맞아요. 아, 저번에 쌤 총이라고 알, 했잖아요. 알겠어. 화살이라고 꼭 할게요. 미안하다. 화살을 맞는데요. 화살을 맞아서 피가 난다. 이거 기억나? 아니 총이었어. 뭔 말인지 알아? 맞아야지 피 난다고. 자, 말 듣지 마세요. 자, 근데 주어 기준으로 보라 했어요. P가 얘가 맞는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대상자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주어 기준으로. 오케이? 문장 읽을 때 주어 기준이야. 내용이. P가 맞아야 돼,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맞고 있잖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 그 다음, 우리가 그래서 Q가 P의 부분집합이다까지 잡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직선 표기하려고 하는데, 얘가 XX, 그 말 그대로만 해줄게요. 미안하다. 자, 마이너스 4에서부터 X가 마이너스 2 사이다라고 요 범위가 나와요. 맞지? Q 값이 우리가 범위가 표시가 정확히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요거 표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표기해줘. 얘가 무슨 범위야? 얘가 Q인 거예요. Q가 P의 부분집합이라고. 안에 쏙 들어간다고. Q가 안에 있다고. 그럼 P가 어디 있어요? 밖에. 여기 마이너스 A, 그다음 여기 A. 이렇게 잡혀서 우리가 얘가 P가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왼쪽 값 어떻게 할 거예요? 두 값이 마이너스 4가 더 크다라고 적으시고 같아도 둘 다 비어 있는 거니까 같아도 되는 거야. 둘 다 비어 있어서 같아도 무관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중2 때 처음 나오는데 이제 저번 시험 범위 때 하고 나서 뚫었어야 돼. 알겠어? 못 뚫었어? 뭐야, 너 거의 뚫렸었어. 같다만 붙이면 돼요. 왜? 둘 다 비어 있으니까 같아도 무관하다고. 같아도 가능하다고. 알겠어? 둘이 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얘도 똑같이 갈 건데 얘가 오른쪽이 더 커요. 근데 둘이 같아도 가능하다고. 둘이 같은 거 상관없다고. 같은 것까지. 알겠어요? 절대 우리 그 공통수학 1에서 했던 부등식 내용에서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지금 얘네가 같은 집합이면 같은 범위면 상관이 없는 거야. 포함관계가. 왜? 1, 2, 3하고 이거 똑같이 얘네한테 포함돼요. 1, 2, 3이. 원소 똑같은 거 포함되잖아. 그래서 같은 범위 상관없다고. 포함관계여서. 딱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빼고 진부분집합이라 하잖아. 저거까지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얘도 되고 얘도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왼쪽 거 처리하면 마이너스 날리면 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얘 값이요.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대.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2 A 몇이야?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우리가 연립부등식 해주시면 A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요. 값이 4가 된다. 이렇게요. 이거 요거야 돼. 똑같이. 한쪽만 맞추면은 반대쪽 튀어나가는 값이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 여기만 값 걸리는 거 0 같은 거 해볼게. 0. 그럼 여기 값이 0이에요. 근데 여기가 0인데 그럼 0 다 땡겨줘야 되잖아. 선 다 망한 거야. 왼쪽 값도 걸고 오른쪽 값도 같이 걸어야 돼. 둘 다 성립해야 돼. 반드시. 숫자가. 서아 알겠어? 그래서 A 값이 4다. 이렇게요. 채원아, 너 2차 부등식 안 괜찮지? 자, 볼게요. 몇 번이지? 48. 네, 148. 고마워요. 자, P 조건이 있고요. Q 조건이 있어요. 근데 Q 조건 처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양수 A 값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절대값 범위 적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야. 상훈이 가고 싶지? 자, 요거 어떻게 할 거야, 상훈아? 이거 풀면 집 갈 수 있어요. 15분 있다가. 자, 마이너스 A에서부터 X값 범위가 A 사이여야 된다라고 A가 양수라는
범위값이 나와 있으니까 절대값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0에서부터 x까지 거리를 절대값 개념으로 해결해줘라. 요거 적어주세요. 첫 번째. 어떻게 된 거야? x값이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이법 뭐예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값이 2 사이다. 이거 갖고 한 거야. 근데 양수 a 잡혔으니까 똑같은 과정이라고. 2를 a로 바꾼 거라고. 괜찮아? 알겠어? 할 줄 알잖아 당연히. 이거 할 수 있었어. 자, 그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만해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럼 유리야 화살표 어디로 가야 돼? 너가 해. 저쪽. B가 맞아야 돼. 아니 이렇게 아니 얘. 아니 왜? 얘가 쏜다고 충 요거가. 아 얘가 저한테 B라고 했어요. 아니 얘도 저한테 B라고 했어요. 주어 기준이야. 주어 기준이야. 정윤 잘했어. 정윤아 너 영상 돌려보잖아. 너 복습 열심히 하잖아. 알지? P이면 Q이다 적어대요. 아 복습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복습해야 돼. 이거 다 날라가. 오 진짜 유리야. 너 복습 안 하면 다 날라가 진짜. 네 적어줘. 내가 저걸 풀 건데. 알지 성현아? 알지? 우연아 알잖아. 우연아 너 지금 이거 몰라? 우연아 너 쓴 거 다시 읽어. 방금 이해됐어? 할 수 있고요. 상현아 너 알아? 이제 외웠어? 주어 기준이야. 민수 아는 거 알아. 하영아 이거 알아들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채원아 너 필요 충분은 알겠어? 말을? 서빈아 너 필요 충분 모르겠으면 말해. 애들아 할게. 빨리 할게. 152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한다. 도와줘 오늘만.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거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내일 함수 시작해야 돼서 꼭 나가야 돼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P란 범위가 쏙 들어간대. 어떻게? 쏙 안에 넣어줘. 이렇게요. 그 다음 저기 A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잡혀있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저렇게요. 자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5랑 A 비교하고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비교할 거야. 유리야 한번 가자. 너 이거 옛날에 많이 했다. 이거 같아도 돼? 안 돼? 안 돼요. 요즘 왜 다 틀리지? 아 진짜. 이 상태인 적이 안 없었는데. 돼요. 왜냐면은 뭐가 없는 줄 알아서. 돼요. 아니 요 값이 똑같아도 우리가 포함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친구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래 분리할게요. 둘이 찢어지자. 아니 자 요렇게요. 얘네는요 안 돼요. 된다고요. 같아서 문제 없다고요. 아니 3초 만에 까먹으면 너무 슬프잖아. 말 길게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마이너스 없애요. A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되고요. 얘가 A 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래. 그럼 어떻게 돼요? 교집합 가야 돼.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교집합이니까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요.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 부분 5보다 크거나 같다. 안 되시면 그림 그리시면 돼요. 자,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다. 그치. P가 P 얘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유리야 너가 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지금 요쪽이요? 요쪽이요? 성아 너가 해봐. P 얘가 주어 기준이야. 주어가 P 난다고. 그래서 얘가 맞으라고. 알겠어 상윤이 이제? 알겠어?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Q가 P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써놓고 틀리는 경우는 없게끔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 진짜 큰일 났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안에 포함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얘네가 not 이거 써있지? 그래서 불편하니까 대우해야 돼. 요 상태에서 대우 걸 거예요. P의 여집합이 우리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화살표 대우해 주시면 돼요. 집합관계도 똑같이 되는 거야. 대우한 거죠. Q이면 P이다를 not Q이면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식을 쓴다. P의 여집합관계는 뭐가 돼? X 더하기 3은 값이 0이다 이면 얘고요. 그 다음 얘 값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다 얘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앞에 거 X 값이 마이너스 3이면 얘도 성립하는 거니까 대입하면 9 빼기 9A 플러스
27은 0이다. 얘가 돼요. 쉬워. A 값은요? 4가 된다. A 값이 4요. 아, 급속 노화 걸린 것 같아. 아, 149, 150. 아, 153까지 해야 되는데 숙제하려면. 자, 149 할게요. 148까지 한 거 맞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저거 대우 갈게요. 유리야, 요즘 잘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명제 대우를 말하래. 도와줘. 대우요. 이번에 맞춰줘. 이거는 그냥 다 거꾸로 하면 아,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대우해줘. P이면 Q이다. 저거 대우하면. 낫 Q 하면 어떻게 돼? 낫 Q만 불러줘. 수가 아니다. 여기 또는도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A랑 A와 B가 모두 같이야. 홀수면 A, B는 어떻다는 거야? 홀수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요게 대우야. A와 B 모두로 바뀐 거야. 저기 또는이 A 그리고 B가 라고 써지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좀 말 좀 바꿨고요. 자, 이때 A와 B가 홀수래. 아까 한 거 있지? A가 2K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야. K가 뭐야? 자연수. 자연수 써줘야 본인은. B는요, 내가 2L 빼기 1 요거 적을 거야. L은 값이 자연수야. 자연수. A, B의 곱값 할 거예요. A, B의 곱을 직접 할 거야. 대우를 만들었고 간접 증명 중인데 이제 계산은 직접 하는 거예요. 둘이 곱하신다. 이 값은요, 2K 빼기 1. 얘랑요, 옆에 2L 빼기 1. 얘를 우리가 직접 곱해주신다. 곱하시면요, 얘가 4KL. 얘가 되고 2K 옆에 마이너스 2L 플러스 1. 얘가 된다. 그럼요, 여기에서 우리가 홀수 짝수 판정은 뭘로 하는 거야? 2의 배수인지 아닌지야. 이거 핀트 못 잡으면 문제 못 풀어요, 여긴. 그래서 2의 배수인지 아닌지 2KL,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K, 옆에 마이너스 L, 그러고 옆에 플러스 1, 얘가 달린 거야. 요거 2의 배수죠? 거기에 1 달려있지? 이거 짝수야, 홀수야? 홀수란 거야. 그래서 얘가 참이다. 대우가 참이라고. 그럼 명제가 참. 아시겠어요? 이 정도 사이즈만 직접 증명할 수 있으면 돼. 본인 손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돼. 방법은 간접 증명법이에요. 알죠? 본인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면 괜찮다. 자, 요거 150번 내가 아까 예시 써드렸거든. 지금 여기에서 가번, 나번 채워줄게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니까 내가 부르는 거 적어.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 라고 쓰는 게 대우죠.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 알죠? 요거까지는 적을 거고 밑에 쭉 갈게요. 나번 채운다. 저기 연산하시면요.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요거 걸리니까 뒤에 나번이 1 달려야 된다고. 더하기 1 적으면 끝이에요. 아까 직접 해줬어요, 이거. 예시 봤지? 아까 짝수 기억나요?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조금 속도를 위해서 이거 한 번만 간다. 151 여기에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하나 써줘야 돼. 아까 안 한 것 중에 하나 딱 있어. 코시 슈바르츠. 문제 포인트는 줄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었나 봐. 누군지 몰라요. 무슨 내용이냐? 너네가 산술기하 아까 봤어. 산술적 도형으로 항상 성립하는 식이 있었는데 봐봐. 얘를 우리가 풀려고 하면 산술기하 평균하고 차이를 알아야 돼.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는요. 이렇게 A 더하기 B 이렇게 두 문자에 대해서 2루트 AB 얘가 걸리는 거였어. 그러니까 합과 곱을 연결하는 내용이 산술기하야. 합과 곱을 연결 지어주는 게 산술기하야. 근데 코시 슈바르츠란 건요. 우리가 차수가 변해. 자, ax 플러스 by 요 값의 완전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얘 항상 이루어지는데 증명해 줄 거야. 요 내용이야. 자, 일부러 넣어놨어요. 개수 각각 제곱해 줄 거야. 개수 a제곱, 개수 b제곱 얘 걸어. 그 다음 문자 x제곱, 문자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걸어. 이렇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가 성립한데 이게 왜 성립하는지 지금부터 증명해 줄게요. 간다. 증명 a제곱 x제곱. 두 번째 증명. 애들아 오늘 거 읽어봐줘. 다시 꼭 풀어봐주면 제일 좋은데 무리수인 것 같아서 이렇게요. b제곱 y제곱 이렇게요. 다시 풀면 제일 좋다. 그리고 요 식을 왼쪽으로 이항해 줄 거야.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ab xy 얘가 되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b제곱 y제곱 얘가 걸려. 그때 값이 우리가 차가 되는 거 얘랑 얘 지워져. 얘랑 얘 지워져. 그럼 어때요? 여기 식이 a 제곱 y제곱 그 다음 옆에 어떻게 돼? 미안해 여기 덧셈 빠졌다. 마이너스 2a bxy 얘 되고요. 그 다음 옆에 b제곱 y제곱 얘가 된다. 이렇게 걸려요. 여기까지 되죠? 그냥 연산한 거야. 그럼 이 식은 우리가 식 잘 봐. 여기에서 한 가지 잘 안 보이는데 ay 빼기 by ax죠. 잠깐만요. 아 이거 왜 이러냐. 여기가 x예요. 미안하다. 요거 바꿔주세요. x 이렇게요. 요 값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돼요. 요 값이 완전 제곱씩 제가 돼. 그때 a, x, 그 다음 by 저만큼은 다 실수지. a, b는 a, b, x, y가 실수값이야. 그래서 실수차 실수니까 얘는 반드시 실수의 제곱이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0까지요. 0 이상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성립하니까 얘가 성립하는 거여서 이항하시면 얘가 성립한다고. 이게 코시-슈바르츠예요. 똑같이. 이거 끝에 결론만 낼 줄 알면 돼. 차 이용해서 우리가 저기로 얹은 거야. 근데 푸는 방법은 좀 다르거든요.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사실. 나 이거 왜 이유 잘 모르... 저부등식밖에 못 써. 왜? 산술기하는 A, B 얘가 1차지. 요거 다른 문자끼리 곱했지. 이거 A에 대한 2차로 안 얹어져. 그래서 부등식이 얘랑 제가 주는 결이 다른 거야. 왼쪽 건 2차랑 1차 관계를 물어봐. 알겠어? 그래서 문제가 2차, 1차의 관계를 물어본다. 그럼 코시-슈바르츠를 쓸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학교 문제 내신 때 맞출 수가 있어. 차수 비교해서. 자, 그래가지고 그거 과정을 이제 증명했으니까 여기에다 식 써줄게요. ay 빼기 bx 얘 완전 제곱이 된다. 그 다음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요 값이 등호가 언제 성립되는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등호가 언제 성립돼? 지금 다음 식에서 ay 값하고요. 뭐랑 똑같아? bx가 똑같지? 이거 써줘야 돼 밑에다가. 자 이때 우리가 잘 봐. x랑 y 문자로 우리가 비례식 쓸 거야. y는 뭐랑 곱해져 있어? a. 그래서 내항에 a 외항에 b 이렇게 적어서 이 비율이 맞을 때가 우리가 맞아진다 라고 외울 거야. 요거는 등호가 맞아지는 조건이야.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랑 비율이 똑같아야 돼. 문자 비율이. 외우기 좋게 바꾼 거야. 교과서에서 뭘로 써있냐? 지금 저걸로 써있어요. 요거 a분의 x로 바꿔줘야 돼. a분의 x 어떻게 나와? a 나눠 이렇게요. b 나눠 b분의 y. 그래서 b분의 y랑 값이 일정하다. 이렇게 돼요. 오늘 거 영상 빨리 올려놓을 테니까 꼭 돌려봐줘. 그 다음 152, 153 빨리 할게요. 그래서 산술기하는요. 우리가 조건이 뭐냐? 두 양수 A, B 써있거든? 아까 기억나? 변과 변, 기하적인 관계를 우리가 연결하는 게 산술기하니까 양수 조건이 달려있으면 산술기하가 아닌지 이번 시험 범위에선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특히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 산술기하예요. 이게 내신용이야. 풀 때. 범위가 확 확장됐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 다음 여기에서 산술기하 최대 최소, 그 다음 아까 코시 안 나온다 했지? 코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울 때 그 값에서 최대 최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 케이스 나눠서 푸는 거야. 산술기하가 풀기 좋으면은 그걸로 풀고 아니면 2차 함수로 보고 아니면 다른 걸로 보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푸는 거고요. 내신용에서는 이게 우리가 양수값이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한다? 산술기하 쓴다. 요 값에 산술기하 쓸게요. 얘가 2루트 앞에 값 3a고요. 뒤에 값 2b 이렇게 걸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앞에 값이 얘가 12가 되죠. 12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산술기하 쓴 거예요. 아까 산술기하식이야. 두 개의 합의 산술적인 평균 2를 딱 얹어준 거야. 계산하기 편리하려고. 내가 저걸로 쓸 거라 했잖아. 2루트 ab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 이 값 치워준다. 요 값이 6이고요. 요 값이 옆에가 6ab 얘가 걸린다. 그럼 이거를 제곱할게요. 여기 좌변식 36. 얘 값이요. 얘가 6ab 얘가 된다. 6을 나눠주세요. 그럼 얘가 6값이 되겠죠. 근데 이거 쓸 때 서술형 문제일 때는 꼭 범위 잡아줘야 돼. ab 값은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ab가 양수값이지. 그래서 범위 여기 안 적으면 일정 감정이야. 얘 안 적어주면. 알겠어?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왼쪽 다 뚫린 거여서 끝까지 가요. 마이너스까지. 알겠어? 이거 적어야지 1점 체크돼요. 그래서 얘의 최대값이 몇이야? ab 값이 6이다 라고 이렇게 잡히고 우리 한 가지 더 해야 돼. 등호 성립 조건 꼭 확인할 거야. 등호 성립 어떻게 한다?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을 때라고. 그래서 이 값이 3a 요 값하고요. 2b 값이 똑같을 때야. 그럼 a 값은요 3분의 2b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주어진 식 저기에다 3a 더하기 2b는 값이 10이다. 저 식에다가 값을 대입해 주면 돼요. 등호 성립할 때 a, b를 찾아줘야 돼. 문제가 보통 거기까지 구성돼. 그래서 우리 a 값 대신에 3분의 2b를 대입 넣어서 값을 이렇게 치워주면 4b 값이 10이다. 따라서 b 값은요. b 값은 3이 된다. 그래서 b 값 3 대입해 주시면 a 값은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뭐라고? 등호 성립이라고. 등호. 오케이?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죠? 앞에 한번 읽으셔야 돼요. 오늘 거. 진짜 그래. 산술기가 처음 봤을 때 불편했는데 절대부등식부터 한 번에 해가지고 오늘 미뤄야 돼요. 근데 목표가 있어서 안 되신 거 우리 다시 돌려줄 거야. 다시 해줄 거야. 계약하고 해줄 거야. 계약하고 몇 번 더 해줄 거야. 걱정 마요. 8월 많이 남았잖아. 절반 남았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광복절에도 나올 거니까. 자, 153번 오늘 마지막 문제 간다. x 더하기 y는 10이래. x 더하기 y가 10이야. 목요일은 안 나와요. x, y가 양수다. 이렇게 써 있어요. x도 양수, y도 양수. 자, 그때 서빈아 한 번만 더 가. 요거 마지막이야. 그때 저거의 최소 갖고 갈 거래. 통분해요. 그 다음 y 더하기 x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요 값이 10이면 알 수 있죠. 통분했을 때. 그때 여기가 x, y분의 값이 10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지. 그럼 자 봐요. 분수식. 요 전체 덩어리가 최소야. 그럼 분모가 어때야 돼? 분모만 블랭크잖아.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가 최소값이지. 왜 10에 나누는 식이니까. 그래서 분모가 우리가 얘가 최대값일 때를 어디에 보시고 여기에 보시고 체크해달라. 그래서 x 더하기 y 값은 얘가 2루트 xy 얘가 되고요. 이 값에다 값을 10을 넣어주시고요. 이 값에 우리가 나눠서 5값보다 얘가 루트 xy가 작거나 같다. 이거 걸어주시고 양변 제곱해준다. xy 값은 얘가 25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 반대편 어떡하라고? 0보다 크다라고 꼭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값 25가 될 때가 전체가 최소값이 된다. 5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술기하 일부분까지 숙제 낼게.